투기를 우려한다는 내용은 좋지만 재산권 침해예요. 소위 중개 알선하는 전세를 놓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 애초에 심하게 처벌을 할 생각을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 대표 신대표 채널의 이 대표입니다.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엄청 뜨거운데, 자, 아무래도 이 채널 부동산 채널이지 않습니까? 다른 건 잠시 접어두고 오늘 이 시간은 빅3 후보의 부동산 공약만 집중 분석해서 여러분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장을 보시면은 흰색이죠? 예. 왜 이걸 굳이 이렇게 입고 나왔을까요?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이 무색, 무취로 이제 공정한 상태로 좀 평가를 좀 해보겠다. 자, 우선 기호 1번 이재명 후보입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주요 부동산 공약은요,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동산 공약에서요, 정말 공공이라는 내용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주민들의 의견을 저는 진짜 부동산 방송을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하고 또 세미나도 하지만, 공공 어떠세요?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원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짜 공공이라는 걸 싫어해요. 자, 일례로 이걸 얘기 들어볼게요.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재개발을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이 공공 재개발을 한다고 쳤어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공공이라는 게 들으니까 정부에서 아니면 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완화를 해서 용적률도 높여주고 뭔가를 조금 좀 공공이 기여해서 개선시켜준다는 의미는 있는데, 투기를 우려해서 공공 재개발이 되는 구역을 구역에 있는 물건을 샀을 때 공공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 사람들은 팔지도 못해. 꽁꽁 묶이는 거예요.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아파트 질 때까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싫고 파는 사람도 싫고, 그러니까 투기를 우려한다는 내용은 좋지만 재산권 침해예요. 아, 진짜요? 그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호불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공을 원하시는 주민들이 있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순기능일지 역기능일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맥락은 문재인 정부하고 좀 같이 가는 면이 있다. 자, 다음은 이제 전세 사기 걱정 없는 사회, 또 부담 없는 전월세, 서민의 주거 사다리 복원. 자, 그래서 전세 사기 걱정 없고 임차인에게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보증 제도를 개선하고, 또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 및 대상주택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월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사실은 지금 현재에서도 제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심각하잖아. 자, 이것도 사회적 문제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 이렇게 전세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을 중개 알선하는 사람들한테 강력한 처벌을 해야 돼요. 중간에서 그렇게 또 수수료를 받아서 전세금을 많이 부풀려서 전세 들어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죠. 지금 수수료가 5천이야. 그걸 전세를 놓는데, 5천이. 그래. 예를 들어 전세가 그냥 한 2억 5천이면 될 걸 3억에 놔. 수수료 5천을 받아. 악착같이 놓겠지. 그럼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뭐든지 뭘 꼬셔서 이렇게 시세에 맞지 않게 높은 금액으로 하는데, 중간에서 그거를 소위 중개 알선하는 전세를 놓는 사람들, 그 사람은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거지. 그런 사람들 애초에 심하게 처벌을 할 생각을 해야지. 그럼 일단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지잖아. 그리고 특징적인 건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 일단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하자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번 대선에서는 완화 쪽으로 180도 말을 싹 바꿨습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사기 신도시 개발을 해서 주택이 공급될 전망인데, 아직 구체적인 신도시 개발 계획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관련해서인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서울 노후도심 용적률을 상향시키고, 그리고 정비사업 부담금 인하 등을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내 생각엔
사기 신도시라는 부분보다 이명박처럼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린벨트를 좀 풀어서 할 수 있는 걸 곳곳에 서울 근교에다가. 왜냐하면 보금자리 주택은 서울 근교니까. 그러니까 1, 2기 신도시보다 또 더 서울에 근접한. 그래서 그 주택 공급량이 서울 집값을 잡는데 한몫을 했어요. 그게 더 서울 집값도 작고 서울에 집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 대한 그러니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 자, 다음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입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 요즘 파파미로 파도 미담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아무튼 10대 공약집에 부동산 관련된 공약은 집 걱정 없는 청년 시대, 333 청년 주택 공급,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 아이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 주택을 매년 10만 호 공급, 청년들의 집 걱정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대출 요건 완화. 지금 이것도 신생아 특례 대출이나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이 있는 상태에서 그걸 더욱더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완화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나면 집을 이렇게 조금 공급을 지원해준대. 뭐 이런 것들 얼마나 좋은 정책이야. 그리고 반값 월세 존을 조성하고 공공지원의 임대주택을 확대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 그리고 이제 GTX 역사 주변에 통합 기숙사 건립. 자, 이 정책을 보고 어떤 느낌이냐라고 한다면 김문수 후보의 색깔이 좀 강하지 않느냐. 지금 친서민 대통령을 표방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약이 이제 막 사회에서 자리 잡으려는 계층들, 사회 초년생, 젊은 계층을 위해 세부적인 계획들이 눈에 띄게 보이네요. 최근 언론 등을 통해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개발 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도시가 같을 수는 없잖아. 각 지자체별로 지방 정부를 가보면 어디는 성장을 시켜야 되고 어디는 보존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부 전체의 틀로서 다 막아놓는 건 아니지. 이건 지방 정부가 힘을 넣어줌으로써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변화를 유도 성장시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나는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세제 관련해서 종부세 개편, 양도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이재명 후보보다는 더 큰 폭의 완화를 약속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종부세 대략이 절대 안 하잖아. 그게 좀 자, 내가 오늘 흰색을 입었는데 약간 색깔이 조금 막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이 보이긴 해. 근데 사실 이게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말 너무 규제 일변도로 갔던 문재인 대통령처럼 안 했으면 하는. 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오늘 흰색을 입었습니다. 자,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GTX로 연결되는 나라, GTX를 수도권에서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를 해서요. 국토 균형 발전을 촉진한다고 하네요. 수도권 GTX, 부울 경권, 그러니까 부산, 울산, 대구, 경북권에 대한 GTX, 충청권에 대한 GTX, 광주, 전남권에 대한 GTX. 한마디로 메가시티를 만들겠다. 뭐든지 선심성 공약이 아니었으면 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사실 메가시티라는 내용이 참 좋기는 한데 결국은 돈이 말해줄 거예요. 실행력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간다는 것 자체만큼은 괜찮다 생각은 해요. 마지막으로 제일 젊은 후보죠. 이준석 후보입니다. 자, 4번 타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준석 후보의 정책 공약집을 쭉 둘러봤는데요. 10대 공약집 안에 부동산 관한 특별한 언급은 보이질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많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쭉 알아보면요. 이준석 후보는 생애 주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최근 동탄 등지에서 실거주를 하면서 느낀 점은 부동산 대책에 도입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는 84제곱미터 국민평형은 젊은 사람들이 구입하기에 진입장벽이 높고 그리고 불필요한 공간이 너무 많다는 것이 이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 평형인 84제곱미터를 과감히 줄이고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중소형 주택 공급을 확대 대체할 계약이라고 공약을 냈었습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근데 사실 일본이 그런 정책을 썼었거든. 일본이 집들이 다 작아. 그런 주택 공급량을 수도권 이런 데다가 많이 늘렸어. 근데 지금 일본 어떻게 됐어? 도쿄든 어디 중심지 외곽에 지었던 곳에 반이 공실이야. 어찌 보면은 국민 평형을 자꾸 줄이는 것보다 국민 평형의 이 작은 거에 대한 혜택을 지자체에서 이양해주면 되거든, 사실은. 작은 걸 필요로 하는 곳은 작은 것들을 확대하고 큰 평형을 필요로 하는 곳은 큰 평형을 확대하면 돼. 그러니까 국민 평형의 기준치를 줄이면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에서 인위적으로 뭔가를 빅텐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아무튼 이어서 이준석 후보는 자녀가 생겨서 큰 평수로 이사를 할 때는 비과세 혜택을 줘서 갈아타기가 용이하게 만들어주겠다. 아울러서 초년생이 생애 최초 구입을 살 때는 취득세 50%를 감면해주고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의 경우 59제곱미터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실용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괜찮지. 그리고 자녀가 2명이면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으로 상향하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주택을 매도할 땐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해 주겠다고 밝혔다. 뭐 이런 거 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받아들여 줄까? 아니 나쁘진 않다는 소리야. 자 어쨌든 좀 디테일하게 젊은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완화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공약이 나오고 저기 하면 각 상대 후보들도 저게 좋다 그러면 써먹어야 돼. 그런 면모를 좀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대통령하고 그것들이. 제발 어쨌든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좀 알아서들 잘 행사를 하길 바라겠습니다.